또 우리 김흥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주제 준비해 오셨는데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기 전에 책 홍보. 짜잔 왜냐? 짠짜잔. 오늘은 앞 광고. 제가 이제 또 추천사를 썼습니다. 정말 아주 시적으로 써줘서 진짜.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네.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녀석들부터 이들이 상호작용하며 구성하는 아주 거대한 시스템까지 생물학은 무엇 하나 쓸모없는 순간이 없다. 마치 충분히 육수를 낸 뒤에 몸통은 볶음을 만들거나 조림에 넣었다가 주먹밥이나 김밥까지 싸먹는 능숙한 요리사의 멸치처럼 말이다. 백종원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은 그 제목처럼 명쾌하다. 쓸모를 영혼까지 끌어올린 생물학을 제대로 만나볼 시간이다. 예. 이게 백종원님께서 멸치 하나로다가 영혼까지 끌어쓰세요. 저는 마치 이 책이 거의 백종원님의 영혼까지 끌어쓴 아이고. 쓸모의 생물학이다. 단돈 25,000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거 한 권 산다? 어차피 안 읽을 수도 있어. 근데 읽을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안 산다? 100% 안 읽어요. 그쵸. 아시겠습니까? 이 차이예요. 인사 시간 더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사실 오늘 할 얘기는 이건데 내가 까먹었어요. 제가 이 우주미생물이라고 요즘에 우주생물학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이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미생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극과 극은 통한다고 작아서 안 보이는 걸 잘 하고 있잖아요. 쟤는 크지만 멀어서 안 보이고 서로 안 보이는 거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그냥 그래서 이렇게 옷도 사 입고 여기 제가 30년 전에 산 옷이기 때문에 지금 정보가 솔라 시스템에 나인 플래닛 저거 보면 별표 놓고 하나에서는 저거 사람이 산다. 저기 있는 숫자는 바뀔 수 있다고 했는데 바뀌었죠. 이 지금 입구 찍으신 겁니까? 책상에 놓고 찍은 내려놓고. 어쩐지 약간 아래쪽이 조금 이렇게 많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아이 왜 또 그래. 그러다가 사실 아. 진짜로 관심 갖게 된 거는 어느 사람과 만남이 있어요. 다음 차례 한번 줘보세요. 이 사람인데 이게 TV를 보다가 내가 찍어서 이거 사실 그냥 카톡으로 보냈죠 내가. 이거. 그럼요. 실제로 제가 궤도님을 만나게 된 거는 코로나 직전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소백산 천문대에 제가 견학갈 기회가 생겼어요. 맞아요. 거기 가서 뭐 여러 과학자들, 그때 궤도도 왔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서 만났는데 매력적인 친구였었고요. 그때 이제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인연이 돼서 여기까지 왔고 사실 궤도가 내 우주 생물학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 기폭제. 그렇게 이제 기폭제가 되었고 논문을 찾아하다 보니까 먼저 에스트로바이올로지 우주 생물학이라는 학술지 이름이거든요. 예. 저게 2001년에 창간이 됐어요. 요건 지금 최신호 표지예요. 보면 표지 나와 있죠. 아마 궤도님 잘 알 텐데 바이 센티넬 저거가 2022년에 나사에서 뭐 쏴 올린 로켓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미니 로켓이더라고요. 이번에 뭐 누리호도 갖고 올라와서 뭐 이렇게 뭐 했잖아요. 예. 벌써 맞아요. 큐브 이상 7대 사출했고. 네, 저기도 마찬가지로 예. 저 세트가 들어갔는데 저게 저런 게 여러 개 되는데 바이오 센티널은 뭐 하는 거냐면 저 안에 효모가 이스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거 이렇게 불러요. 저거는 효모의 단체 우주 관광. 야, 사람 관련 비싼데 효모는 공짜로 떼어주고. 저걸 왜 했냐면은 그렇다면요. 저 심우주에 가려면 이 우주선에 노출이 많이 되고 그쵸. 사람들이 코스믹 레이라고. 코스믹 레이 노출돼서 예. 이거 뭐 캔서부터 시작해서 할 수가 없어서 먼저 쟤를 보내서 노출을 시켜보는 거래요. 그래서 뭐 상태가 어떻게 되나? 엄청나게 이제 심우주를 갔는데 그래서 왜 하필이면 효모냐? 왜 효모냐? 그거 아세요? 효모가 곰팡이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예. 네. 동물하고 곰팡이가 상당히 비슷해요. 큰 틀에서 보면 지구상에 있는 생물 큰 틀에서 보면은 사람과 곰팡이는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효모를 보내서 효모가 갔다 왔을 때 과연 제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를 먼저 보는 그런 연구로 쟤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이제 2016년 논문부터 제가 좀 말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예. 저기 일단 그 해성의 그 꼬리 그걸 코마라고 불러요? 저게 핵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약간 덮개 같은 애들이라고 합니다. 코마가. 네, 그래서 이제 코마 덮개도 애들이다 보니까 요게 이제 태양 근처로 가거나 행성 근처로 가게 되면은 이 덮개가 좀 풀려나겠죠? 밀려나겠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약간 꼬리의 근원 같은 애니까 꼬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런 거는 헷갈리면은 코멧의 코마라고 하시면 돼요. 코미스의 코마. 저기에 뭐가 있냐면 아미노산과 인이 있었다는 발견돼서 논문이 하나 있는데 이거 굉장히 예. 중요해요. 제가 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비너스, 금성. 네. 거기 엄청 뜨겁다면요. 엄청 뜨겁죠. 환경 엄청 안 좋다면요. 표면도 450도. 네, 그리고 거기 엄청 환경 안 좋다면요. 근데 그 대기에 어쩌면 생명체 살 수 있겠다 하는 논문이 2021년. 근데 연이 나오는 게 2022년에 이번엔 더 추운데 토성에 뭐 엔셀라우스 그런 뭐 위성이 있다면요. 거기에 근데 또 추운 데서 거기도 생명체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거
가능성을 봤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소행성에서 샘플 갖고 왔는데 거기에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놀랐던 게 여기에 우라실, 즉 RNA 염기가 있다는 것을 논문이 줄줄이 나오는 걸 보고 어허. 야 이거는 내가 그동안 내 연구를 하느라고 못 봤는데 야 이 우주생물학에서 엄청난 저는 뭐 여기 문외한이지만 요즘에 이 우주하는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샘플링도 해오고 특히 관측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논문 제목을 한번 보시면 중요한 게 프리바이오틱 케미칼 네. 그러니까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위한 화물이 아미노산과 이미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잠깐 제가 저 노란색으로 한 걸 말씀드리면 아미노산이 나왔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제가 이 설명 드릴게. 그렇죠. 맨 마지막에 보면 이건 무슨 얘기가 나오냐니까 야 이렇게 되면 이 결과는 어쩌면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탄생하는데 다른 데서 어떤 물질이 와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지구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게 와서 왔을 수도 있겠다는 어서 왔다. 딴 데서 왔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혁신적이냐면 보통 우리가 생물학 교과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이론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거죠. 예, 이거 예, 유명한 거잖아요. 밀러 유레이 실험. 예, 예. 1950년대에 원시 지구 대기를 모방해서 번개치고 했더니 유기물이 됐다. 그렇죠. 저희 보면은 이제 물, 메탄, 암모니아, 맞아요, 수소 이런 게 있고 맞아요. 했더니 그 지구에서 이제 유기물이 됐고 저기서 아미노산 만들어졌고 저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쩌어쩌 해서 원시 생명체의 그쵸, 첫째 그쵸. 뭐 이렇게 가는 게 거의 가장 유력한 설로 나오는 거고요. 원시 지구를 설명할 때 항상 나오는 항상 실험이죠. 나오는 거죠. 우리가 저렇게 만들어졌다. 네, 그리고 사실 다른 학자들이 얘기를 했지만 저게 워낙 강했는데 지금 나온 저 논문대로라면은 가만히 있어봐. 뭐 저거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아니 만들어진 길로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밀킨트인 줄 알았는데 예. 배달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논문 한번 또 보겠다는 거죠. 예. 네. 이게 우리가 아까 금성이 아까 잠깐 환경이 엄청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표면온도 450도. 450도. 예. 근데 대기 올라가면 좀 식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대기로 가면 조금 더 온도가 낮아지니까 네. 어떻게 보면 대기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겠다는 게 좀 나오죠. 정확히 이 제목이 그거죠. 지금. 예. 보면은 대기의 아래쪽 부분에서 데포 포 데스케이티드 마른 미생물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이 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딱 보세요. 노란색 표시해놓은 거. 네. 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 뭘 말하느냐? 네. 저 금성의 대기에서 생명체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방법은 하나다. 위에 약간 좀 차가운 데 있던 애가 살다가 내려가면서 마른 상태가 돼서 포자가 됐다가 다시 올라와서 살다가 내려갔다가 돌면 살 수 있겠다는 그런 얘기를 버티는구나.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desiccated spore, 마른 포자. 마른 포자거든요. 자, 우리 포자가 대충 뭔지는 아시죠? 스포라는 게임도 있었죠. 예전에. 그런 게임도 있어요. 막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생명체를 만들어가는 게임. 오, 맞아. 되게 재밌어요. 맞아. 스포아가 그게 아마- 바람은 생명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수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예전에 온 그. 오. 그래서 저 스포아가 뭔지 보려면 또 금성 대기가 이렇습니다. 어허. 그 온도시 나와 있습니다. 저 논문의 얘기는 아래 말고 저 위에 살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아까 첫 번째 키워드가 포자였고 지금 또 뭘 기억해 주시냐면 암모니아가 있다는 걸 한번 기억해 주세요. 대기에 암모니아가 있다는 거. 네. 요거는 1995년에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이에요. 예. 네. 보세요. 약 2,500만 년에서 4,000만 년 된 엠버가 뭔지 아시죠? 호박. 거기서 세균 포자를 리바이브,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0만 년에서 4,000만 년 전에 예. 네. 세균 하나가 어떻게 하다가 포자 안에 들어갔어요. 예. 근데 거기 봤더니 포자가 있네? 살아났다는 거예요. 세균의 포자는 암에서 만들어져요. 내생 포자라고 그러는데 얘네가 언제 만드냐 하면 환경이 안 좋아지면. 모든 세균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저런 걸 만든 세균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안 좋아지면 나는 죽지만 내 씨앗을 남기겠다는 거지. 또 포자가 만들어지면 저 포자의 생명력은 사실 저거는 끓여도 안 죽어요. 그러면 내생포자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보호하는 상태로 안에서 만들어서 좀 버티는 겁니까, 그러면? 만들어져서 저기 맞다 주라용공도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서 밖으로 똑 나오는 거야. 세포는 없어지고 포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포자가 안 나올 때는 거의 무적인가요? 포자 상태로는 무적이에요. 무적. 저거는 거의 끓여도 안 죽고요. 저거 파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방사능을 세게 쪼이거나 아니면은 압력 소스를 오래 쪄야 돼. 엄청난 엄청나네요. 네? 이게 엄청나네요. 그 게임으로 비유를 하면 아마 우리 교수님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존냐 그건 또 뭐야? 존냐 아시나요?
아니요? 나 노래 안 하는데. 존냐를 쓰면은 일정 시간 동안 무적이 돼요. 그런지. 아무도 못 건드려. 이거 욕하는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애용하는 아이템이거든요. 일종의 내생포자가 존냐의 모래시계다. 네, 좋습니다. 욕 아닙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일단 저렇게 지구상에 저런 게 있으니까 저런 걸 만들 수 있다면 훨씬 더 생명력 유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려서 안 좋은 데 가면 포자를 만들고 살만한 데 올라오면 발화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논문이 또 하나 나왔어요. 21년에. 연이어서 한 2달 만에. 뭐가 나왔냐, 이번에는. 보세요. 암모니아 때문에 금성의 이 대기 구름이 살만하다. 가능할 것 같다, 얘기해. 그럼 암모니아가 왜 살만한 거냐. 예. 우리가 그래서 뭐라 해야 되냐면 일단 우리 인간 중심 사고를 좀 탈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암모니아는 뭐가 떠올라요? 냄새. 냄새. 네. 안 좋죠? 어디서 나죠? 화장실. 화장실. 안 좋아요. 독가스예요, 그거. 암모니아가 실제로 화장실에서 많이 나오나요? 요소가 분리되면 암모니아가 되니까. 수소식이 H2인 건 다 아시잖아요. 예. 암모니아식이 NH3거든요. 수소가 3개나 있어요. 수소가 있다는 건 뭐다? 에너지가 많다.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못하지만 세균들은 그거를 좋은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 실제로 지구에서 요긴하게 쓰이고 있어요. 이겁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고 배설을 하면 당연히 암모니아가 나와요. 그럼 저 암모니아 어디로 갑니까? 냄새 나는 거. 쟤네가 다 먹는 거예요. 다 먹어 치우잖아요. 어쩐지. 그래서 없어지고 도는 거니까 저런 세균이 있으니까 아까 암모니아가 어디에 많아요? 저기 금성 대기에 많아? 그 에너지원은 충분히 있네. 먹을 게 있네. 먹을 게 있네. 그러면 먹을 건 있고 이제 뭘 버텨야 돼요? 그 온도와 환경, 환경에서만 버틸 수 있으면 되겠네. 이제 그거거든요. 일단 지구에도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럼 네.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가죠. 황도. 황도가 기가 막히죠. 이 황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여름철에 가끔 이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죠. 맨홀에 들어갔다가 독가스 중독해서 인명사고 맞아요, 나는 경우가 맞아요. 종종 있어요. 네. 그 두 가스가 암모니아 NH3하고 H2S 황화수소예요. 그 독가스인데요. 지금 우리는 죽는데 똑같아요. 우리한테는 다 독이 되는 거지만 H2S도 황을 먹는 황세균한테는 좋은 먹이가 된다. 자, 그럼 그 다음엔 아까 그건 너무 뜨겁지 않냐. 그리고 아까 금성 내려가면 압력 엄청 올라가는데 네. 그거 어떻게 사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간 중심 사고를 깨야 벗어버리자. 질문. 네. 우리가 달에 간 게 언제죠? 아시죠? 900. 단답형 1900. 69년. 역시 됐어요. 네, 맞습니다. 69년 7월 20일이랍니다. 접니다. 궤도입니다. 역시. 알고 있었어. 아폴로 11호. 자, 그러면은 이제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최초로 심해, 그러니까 2000m 이하 심해 간 게 언제야? 2000. 심해 간 거는 1977년이에요. 그러니까 8년 뒤에, 이거 재미있는 게 아이러니한 게 달은 먼저 가고 우리 지구의 바다 밑은 더 8년 후에 갔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게 10m마다 1기압씩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1000m면 100기압이에요. 네. 3000m면 300기압이에요. 그래서 저게 들어가려면 300기압을 건지려면은요, 어마어마한 압력이거든요. 그 압력 하시려면은 우리 이 엄지손톱 하나에다가 300kg 엮여 올려놓은 걸 버텨야 되는 거예요. 네. 다 깨지지. 그러니까 기술이 그렇죠. 개발됐고 들어갔어요. 예. 네. 다 들어가기 전에 생각했느냐? 수심 3000m에 저기 뭐가 살겠냐? 일단 깜깜하죠? 광합성 못해요.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압력 300기압 못 산다. 거기 뭐 살아봐야 뭐 이상한 것 좀 있겠지. 들어갔는데 열수 분출구 아닙니까 이거? 예, 열수 분출구 3000m 아주 네. 고압입니다. 예. 저기서 지상으로 하면 이제 온천 같은 거겠죠. 그쵸, 가이드처럼 그쵸. 네. 딱 올라와. 저기에 왜 저기 검게 보이냐면은 황화수소는 색깔이 없는데 황화수소 플러스 뭐 철분이랑 섞여가지고 검게 올라오거든요. 예. 저 주변은 온도 엄청 높아요. 즉 태양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저기서 빛 대신 H2S가 뭘 할 수 있느냐? 에너지원이 된다. 에너지원이 되죠. 실제로도 그래요. 옆에 저 이상한 애들, 저 허연 거에 빨간 거 달린 애들 보이죠? 예. 저 뭐 같아요? 귀염둥이들. 귀엽죠. 아우 귀여워. 네. 생물? 생물이죠. 네. 동물? 동물이죠. 동물. 어. 예, 동물이거든요. 예. 동물인데 입도 항문도 없고 고착 생활하는 동물이에요. 다 크면 한 2m 돼요. 귀엽진 않네요. 예, 이름은 자이언트, 크니까 자이언트, 관 모양이니까 큐브웜. 그래서 우리말로 옮기면은 뭐 대형 관벌레. 대형 관벌레.
근데 제가 어떻게 사느냐? 입도 학문도 없다니까. 어. 네. 그럼 어떻게 사느냐?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까불이야. 유형 생활에 까불까불해. 예. 네. 막 다니다가 네. 어느 순간에 제가 잘하는데 친구들을 사귀어. 어떤 친구냐면 황세균, H2S를 먹는 애들을 사귀면서 얘가 저 몸 안으로 들어와. 네. 들어오면서 얘가 변해, 얘가. 이 친구 사귀면서 점점 늘어지면서 자리를 고쳐 그래요. 그럼 황세균이 막 들어와. 예. 아까 보면은 앞에 빨간 거 조금 이렇게 긴 게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 허연 부분에는 다 뭐가 들었느냐? 그 세포 안에 온통 한가득 황세균이야. 아이고. 빨간 부분은 뭐 하는 거냐? 일종의 아가미 같은 건데 우리로 치면 우리 허파 같은 거지. 오. 네. 바닷물에서 H2S 황화수소하고 이산화탄소를 쓱 보내주면 이 몸에 사는 허연데 사는 황세균이 이거 안에서 뭘 해줘요? 빛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면 광합성인데 이번에는 빛이 아니고 H2S에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로 당을 만들어줘. 오. 그건 광합성이 아니고 화학물질 이용하니까 화학합성. 화학합성. 예. 아, 학문 없이 그러니까 얘는 입도 학문도 필요가 없죠. 에너지를 그냥 얻는 거죠. 얘만 키우면 되고요. 어. 또 얘가 좀 잘하잖아요. 예. 네. 점점 잘하면 바깥쪽으로 나가는데 사실 이 탄수화물 먹고 동물이 살 수 없거든요. 그쵸. 단백질도 먹어야 돼요. 그럼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하느냐? 세균도 잘하잖아. 네. 쭉 자라서 뒤로 나가면은 얘네들은 다시 얘가 먹는 거야. 아. 그럼 뭐 단백질도 섭취가 되니까 내가 쟤는 만들어서 내가 먹는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자라는데 저렇게 보면은 황세균이 관벌레를 키우는 건지 관벌레가 황세균을 키우는 건지 모르지만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렇게 재가 있으니까 아까 개도 있고 보세요 지금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저 주변에. 그러니까 의외로 내려갔더니 엄청난 다양한 생태계가 있더라.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뭐가 있느냐? 황세균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어떻게 됐어요? 저 금성 뜨겁고 황 많고 뭐 암모니아 있고 다음에 암흑 높다고 그랬잖아. 네. 아니 지구에도 그런 데 있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을 수 있겠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다음 얘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더운 데 있다 왔으니까 네. 추운 데로 가보겠습니다. 토성의 위성이라는 엔셀라두스, 좋습니다. 엔셀라두스. 엔켈라예요. 다양하게 부르죠. 네. 엔켈라두스가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엔켈라두스. 엔켈라두스. 거긴 또 반대로 너무 추워서 얼음 네. 행성인데 저게 뭐 엄청 이렇게 물이 저희 또 온천 얘기가 좀 있었는데. 뭐 바다 얼음 예. 바다가 있고 여기 안될거와 그 랩미팅 단골 손님인 제임스 웹 망원경이 뭐 아, 그렇죠. 수중 기둥 수증기 올라온 것도 예, 예. 관찰하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이 있다? 근데 거기 또 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기도 혹시 생명체가 있을 그 여건은 되네? 그쵸. 물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돼 있대요. 위에는 얼어 있지만 그 안에는 물이 있고 충분히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을 거라는 거고 저 안에도 아까 온천 얘기했지만 저런 활동이 있을 거라고 하면 아까 제가 지구 바다 심해에서 보는 거와 비슷한 것들이 있을 수도 어허. 있지 않느냐. 그렇죠. 하는 이제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아까 제가 인간 사고를 한번 타입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예. 네. 보통 우리는 뭐에 익숙해 있냐면은 저렇게 우리 한 3, 40도에 사는 우리가 그러니까 네. 이게 가장 좋은 온다 생각을 하는데 예. 보는 것처럼 100도에서 사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까 그 심해 걔네들은 100도가 딱 좋아요. 네. 7, 80도, 70도에 되면 죽어. 얼어 죽어. 걔는 못 살아. 반대로 0도에서 잘 사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주에 뜨거운 데부터 추운 데도 있잖아요. 그럼 뜨거운 데도 혹시 미생물 같은 것도 있을지 모르겠고 추운 데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럼 우리가 지금 아는 건 지구밖에 없으니까 그쵸. 일단 네. 지구를 먼저 보자는 거거든요. 네. 생명체가 탄생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 같아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죠. 생명체가 탄생할 때 저는 제일 강조하는 게 DNA 이런 걸 떠나서 먼저 안과 박, 나와 박 환경을 구분할 수 있는 막이 있어야 돼요. 막. 네, 막이 있어야 되는데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은 네. 전부 다 똑같은 기름막이에요. 아하. 자, 기름이에요, 기름. 지방이에요, 지방. 자,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아시지? 아우, 잘 네,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포화, 불포화가 뭘 말하는 거냐면 포화라는 게 뭐냐 밑에 적어보세요. 지방은 결국 뭐로 돼 있느냐? 탄소와 수소로 돼 있어요. 네. 쫙 펴져 있는데 탄소는 4개 수소와 결합할 수 있거든요. 예. 네. 4개가 다 들어가면 포화예요. 이게 포화 지방이에요. 네. 근데 4개 다 안 들어가면 수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탄소가 지네끼리 붙어 이중 결합이 생겨. 수소가 불포화됐어. 그게 불포화 지방이에요. 예. 그러면 왜 포화 지방이 건강에 좋다고 그러느냐? 자, 삼겹살을 구웠다. 예. 식으면 기름이 금방 굳어요. 굳어요. 네. 생선 매운탕 식어도 생선 기름 굳지 않아요. 아. 우리 올리브 오일, 옥수수, 식물 오일 굳지 않아요. 네. 왜?
아까 동물은 포화지방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식물은 불포화지방이 많아. 어떤 차이냐? 포화지방은 쫙 펴져 이렇게 어허.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불포화지방은 중간에 꺾여. 네. 아, 자, A4 기억났어, 용지 기억났어. 있어. 이렇게 있어. 빳빳한 기억났어. 종이 같은 공간에 100장 들어가. 구겨져 있어. 100장?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공간이 많아요. 맞아요, 자, 맞아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 때는 액체가 되지만 온도가 내려가면 포화지방은 금방 딱 해서 굳어버리는 거고요. 불포화지방일수록 이게 좀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단세포 생명체 살아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세포막의 유동성이 중요해요. 적당히 유동성이 있어야 돼. 굳어도 안 되고 너무 퍼져도 안 되고. 온도에 따라 얘가 어떻게 조절하느냐? 온도가 올라간다. 어이구 온도가 올라간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포화도를 올려야죠. 온도가 내려간다. 그러면 포화도를 줄이자. 불포화도를 높여야지. 네.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자료에 한번 야, 줘보세요. 이거 제가 근데 사실 예전에 한번 설명했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포화, 불포화, 트랜스 지방 설명하는데 네. 지하철로 설명했었습니다. 지하철로. 예, 지하철 해갖고 일단 포화지방 지하철에 꽉 찬 거야. 자리에 꽉 찼어. 아무도 못 앉아. 근데 이제 불포화지방은 쩍벌남. 그렇지. 지하철에 쩍벌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네. 좋은 비유다. 여차하면은 또 더 앉을 수가 있어. 아. 좀 여유가 있겠죠. 네. 그렇지. 트랜스 지방은 이제 위치가 꽉 찼는데 그 위에 또 앉아 있어. 아. 예, 이제 끝난 거야 트랜스 지방은. 자, 그래서 이게 이런 세균이 있어요. 플라노코쿠스, 아, 이 친구. 할로크리오필루스. 예, 유명한 친구네요. 하일로 짜다는 거고요. 크라이오 네. 춥다는 거고요. 필루스 좋아한다는 거예요. 얘는 날에 더울 때는 A에 보신 것처럼 매끌매끌 살아요. 아. 예. 네. 날이 추워지면 뽁뽁이 붙여요. 먼저 밖에다가. 그러네요. 밖에 뽁뽁이 붙이고 당의 세포가 기본적으로 유동성을 유지하는 거고요. 네. 단백질도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렇게 추운 것들이 살 수 있다 보니까 네. 우주가 춥다면요. 예. 그러니까 어디다 살 수 있겠다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관심 갖는 논문이 이건데요. 보면은 올 3월에 발표한 논문이에요. 야. 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예. 그래서 소행성이죠. 저기서 샘플링을 하는데 저기서 네. 유라실이 예. 딱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유라실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생물을 이루는 물질, 프리바이오틱 물질들이 아까 예. 맨 처음 너무 보여드렸던 거. 네. 그것들이 야, 저 밖에서 만들어서 왔을 걸 아주 강력히 시사한다라고 지금. 오. strongly suggest. 그러니까 이제는 2016년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게 야 지구상에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저기서 이렇게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라실이 뭐냐 하면 이거거든요. 핵산은 별거 아니에요. 세포 핵에 있으니까 핵산이에요. 네. 네. DNA, RNA 별거 아니에요. 예. 그 약자만 알면 돼요. RNA, 라이보뉴클레이크 애시드. 보시는 것처럼 저 라이보스가 있어요. 예. 두 개 차이를 보시면 일종의 숨 그림 찾기 같은데요. 차이점을 보게 되면 하나는 두 개 다 OH, 한쪽만 H예요. 맞죠? 네. 예, 예. OH, 산소가 하나 없어요. 디옥시 라이보뉴클레이크 애시드. 아, 그렇네요. 디옥시. 디옥시. 오가 DNA. 없다. 오가 없다. 디옥시. 디옥시. 예, 옆에 있는 거는 리보스인데 저거는 RNA. 그냥 리보스. RNA에 있는 거. 예. 아, 저기에 산소가 하나 있으면 디옥시, DNA고 있으면 RNA예요. 네. 결국 그 차이하고 또 하나 차이가 뭐냐면 DNA 염기 4개 있잖아요. A, G, C, T. RNA는 T 대신 U가 있거든. T와 U는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네요. 저 소행성에서 뭐가 발견됐다? 저 유라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유라실은 우리 핵산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히 저 RNA를 만드는데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 생물학에서 생명의 탄생을 얘기할 때 RNA 세상 가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DNA가 아니고 RNA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찌어찌 해서 이제 간다는 그런 가설이 있는데 어허. 유라실이 RNA를 이루는 중요한 염기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진짜로 지금 일맥상통한 얘기가 뭐냐? 야, 지구상의 생명체가 이게 진짜 지구에서 그냥 온전히 다 만들어진 거가 아니고 왔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그렇다면요. 지구가 처음에 생겨나고 엄청나게 많은 소행성과 충돌을 했다면서요. 예. 그 옛날에. 그렇죠. 엄청나게 충돌을 했고 그 흔적이 우리는 달을 한쪽 면만 보고 있다면요. 달의 뒷면이 굉장히 못생겼죠. 그렇다면서요. 예, 방어하느라고 네. 많이 엄청 맞았어요. 많다면서요. 예, 네. 두드려 맞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구도 사실 생물 역사에서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그쵸. 그 중에 최소한 2번 확실한 거 하나 그쵸. 공룡 예. 없어진 멸종은 소행성 충돌이라고 그러고 그게 뭐 어디 멕시코 어디 때렸고 지금도 그게 남아있는데
있죠. 땅 속에 있어서 안 보인다면요. 근데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네. 엄청나게 거대한 게 있죠.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네, 네, 그리고 네. 그거 말고도 흔적들이 여기저기 많이 맞아요.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저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충돌이 있었다고 하니 더더욱이 지구에도 그 온 충돌했던 그런 소천체들에 의해서 충분히 저런 물질들이 왔을 수 있다라는 거는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만 더 상상을 더해보면 팬스퍼미아라는 저런 가설이 있었어요. 저거는 뭐 제가 알기로는 1900년대 초반에 어느 학자가 주장한 건데 네. 사실 별로 주목 못 받았죠. 지구의 생명체가 우주에서 왔다는 건데 저 범정선은 단순한 그 물질뿐 아니고 심지어 아예 살아있는 생명체 자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뿐 아니고 네. 생명체 자체가. 네. 사실 이거 좀 황당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완전히 학계에서는 그렇게 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거였어요. 이게 정말 가능성이 저럴 수도 있겠다. 예. 그럼 우리는 과학이잖아요. 그럼 네. 이거는 실험을 해봐야 돼요. 어. 어떻게 실험을 할 거냐? 그러면은 지구상에 사는 것 중에 네. 예. 가장 저렇게 행성 간 여행을 할 만큼 강한 애가 있느냐? 첫 번째로 행성 여행을 하려면 어때야 되냐면 이 카즈믹 레이 우주선에 견디려면 방사능에 강해야 되니까 아하. 방사능을 쪼였을 때 견딜 만한 애가 있느냐를 이제 찾아봐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네. 증거를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네. 그런 애가 있느냐? 예. 이게 이제 후보 1순위예요. 라디오 듀란스. 예, 데이노코쿠스 레디오 드란스. 이상한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저 비유 너무 좋다. 밀키트인 줄 알았는데 배달 음식이었다. 집에서 만들 줄 오. 알았는데 야, 이거 누구야? 엔지너드 공돌이. 엔지니어인데 약간 너드신가 봐요. 이건 비유, 정말, 야. 이거 비유 한번 저희가 한번 쓱싹 하죠. 교수님 한번 해주세요, 이 비유. 야, 이게 밀킨트인 줄 알았는데 예. 배달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이제 편집본에는 저희 말만 올라갈 거야. 야, 강탈했다.